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심리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특정한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우리가 초기에 리더로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서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의 토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이 콘텐츠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신 것처럼 대표님 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말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내가 퇴사하면 이 회사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회사는 망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한 사람 나간다고 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럴까? 왜 이런 특징을 보일 것인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좋은 말로 칭찬은 동물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가 칭찬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성과가 나와서 이건 좋습니다, 이건 잘했습니다, 요거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직원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정말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늘 다루지만 자기가 정말 회사 생활의 역할에 몰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정말 1000명 있다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이지만요. 간혹 그래 나 정말 고생했지, 그래 이 조직은 나 아니면 안 돌아가 라고 어디까지나 대표자가 자기가 1인 기업으로서 모든 걸 하다가 하나씩 역할을 떼어주면서 조직이 성장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동기부여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해버리게 되면요. 자기가 중심인 줄 아는 착각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아주 위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대표자와 딜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물론 들으면 좋고 너무 달콤한 것이지만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역할에 대한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칭찬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업무를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쓰는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갑자기 이거 너무 구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걸 써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이거로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 불편한 지점이 조직원 전체가 적응해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적응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능적으로 불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면에 깔린 심리는 내가 시스템적으로 이 조직의 내용을 장악하고 싶다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아카이빙 체계에서는 자기가 손쓸 힘이 없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의 폴더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뭔가를 기록해가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성과물은 회사가 소유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몰입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표자로서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대표자 리더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 그래서 나는 나갈 때 다 지우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가 100만 개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를 잘 안 한다거나 기존에 마련된 시스템 체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룰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 전체 아카이빙 자료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희생당했던 이야기, 자기가 슬펐던 이야기, 자기가 뭔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존 전략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인이라는 자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이라는 자아가 있죠. 이 개인과 대표자로서의 나의 자아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순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인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라도 구조적으로 우리 조직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조직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시 돼서 책임지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와 개인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존재인 거죠. 특히나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대표님들, 문화의 언어와 우리 살아가는 인류애가 이 사업 환경에 매우 통하지 않죠.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조금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대표자, 리더로서 구조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희생이나 피해 서사를 강조하는 자가 있다면 나 개인으로서는 공감해 줘야 되죠. 정말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조직에서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서사에는 공감을 해주지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결과물은 요구할 수 있어야 그 전략을 구사하던 사람이 이 조직은 이런 게 안 통하네? 라고 해서 그런 섣부른 시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계속 들어주다 보면 퇴사할 때까지 대표자를 이른바 시험에 들게 하는 대표자에게 어디까지 통할지를 스스로 계속 도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언어 특징들은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런데 책임을 질까? 칼퇴를 더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버리는 편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간신은 왕 하나만 연구한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와닿았고요. 대표자의 심기와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리더로서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대표님, 이건 저만 아는 겁니다. 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없이도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대표자로서 시간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역할을 배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비용이 나가는 것 대비해서 월급으로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척, 일하는 척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밑바닥부터 1인 기업으로서 성장한 대표라면 이 말이 얼마나 기만하는 언어인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을 모셔와서 할 수도 있지만 대1인 기업의 시대에 우리 다 해볼 거 해보고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도의 작업 로드가 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투여됐을 때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고 믿어주다가 마음 크게 다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회사가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회사에서 포지션을 주게 되면 그 포지션만 대외에 알리려고 하는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보기보다는 어디 가서 높은 직급이라고 하면 이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입신양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뭔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포지션이 된 사람이야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직급 포지셔닝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유형의 핵심 패턴이나 동기는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재와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심지어 뭔가 읽어놓은 게 있으면 권한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그 자원을 쓰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 라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기술 기반 조직에서 공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 영역에서 요즘에 여러 서비스들을 많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쓰고 있지만 대부분 하나로 제공하는 게 공유 기능일 겁니다. 어떠한 솔루션에서 나온 데이터와도 호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서비스 안에서만 써야 돼 라고 하는 독점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뭔가 집중된, 한 사람에게 뭔가 과도하게 몰려있는 이 구조는 이 시대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건강성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피해 서사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전 조직에서 몰라줬구나. 우리가 시간이 많고 정말 전문 인사팀이 있다면 크로스 체킹을 다 하겠지만 크로스 체킹을 안 하고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더 기회를 주려고 할 거고 더 성장시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장은 하지 않고 그 기회는 자기의 자원으로 소비하려는 자일 수도 있으니 성장서사라든지 이 너무 과도한 상처, 과도한 희생자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은 먼발치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모든 이런 권한이나 모든 통로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핵심 인력처럼 보이는데 포장하기를 잘하고 그러나 실제로 일은 자꾸 뭉개지고 조직은 병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요. 움직이는 사진, 요즘 말로 짤이라고 하죠. 하나의 과일이 썩으니까 옆에 과일들이 동시에 썩는 장면 아마 대표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조직 안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최대한 우리 조직원으로 들이지 않는 게 베스트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인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따뜻하고 나의 이런 마음이 토대가 돼야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는 조직의 관점에서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로서 어떻게 사전에 이들을 발견을 하느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밑에 거는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보통 서운함을 표현할 때 이런 대표적인 멘트들을 쓰기는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과물이 공유되지 않거나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구조화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대표자가 내가 느끼기에 나는 편하니까 나는 상관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협박과 어떤 장난을 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서운하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서운함은 다를 수가 있는데 서운하게 될 경우에 감정적인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나갈 겁니다. 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보통 잡죠. 미안하다.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뭔가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고요. 뭘 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 아니면 못합니다. 아니면 이거는 이러면서 되게 자기가 키맨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면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키맨인지 아니면 키맨인 척을 하는지 우리는 늘 유심히 구분을 해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회사는 그런 게 안 통한 애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뭔가 일을 하다가 부딪히면 감정적으로 판을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서운하네, 뭐 어쩌네, 뭐 그래서 말려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조적으로 이게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논의인가? 이 사람은 그만큼 성과를 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받아가는 급여가 정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은 너무 편하게 대해주면 놀이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정말 몰입해서 내 일이 즐겁고 신나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정서적 힐링이나 나의 기분 좋음이 정말 1차원적으로 즐거운 곳이 회사인지를 대표자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자의 성장과는 직원들의 삶은 다르다. 그런데 내 급여가 정당하게 성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자기만 만들어서 자기만 보여주고 뭔가 공유를 하지 않아요. 뭔가 만들어서 내면 우리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원본을 주지 않고 완성된 결과물만 가지고 온다. 그럼 우리의 대표 표준 포맷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발을 하건 뭐 디자인을 하건 요즘에는 다 공유가 원활하게 하도록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따르지 않고 수정했으면 어떤 게 수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막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전체가 다 보고 회의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영상을 자기가 편집하고 그냥 임의로 편하게 바로 올리고 원본을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한번 시사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고생했겠네 하고 넘기는 순간 상대방은 일 엄청 쉽네, 여기는 꿀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항상 경계를 하면서 일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세워야 되는 경계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 귀속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초기에는 누군가가 맡아서 하고 뭔가 역할 분장이 그렇게 막 세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누적된다면 한 사람이 엄청 독점하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늘 머릿속에 상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받았을 때는 재현 가능한 형태를 요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드라이브에 전체가 다 올라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회사 공동의 결과물이고 한 사람의 결과가 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직할 때 어디 가서 어떤 거짓 선동을 할지도 모른다. 보통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다 발각이 되고요. 웬만한 인사 담당자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개인이 노력은 인정해주고 성장을 독려해주고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흑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조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형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지도 이 시리즈 말고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 목록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표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이 보다 구조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